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제 3장. 코커스 경주와 긴 이야기. 축 늘어진 깃털을 가진 새들, 몸에 바싹 달라붙은 털을 가진 동물들이 모두 함께 강둑에 모여 있었어요. 다들 흠뻑 젖어서 잔뜩 심술이 나 있고 아주 불편해 보였죠. 정말로 이상한 무리였답니다. 이 기이한 조합은 앨리스의 눈에도 신기하게 비쳤어요. 그녀는 이런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죠. 마치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도 어떻게 다시 말할 수 있을까? 였어요. 그들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한참 동안 의논했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앨리스는 자신이 마치 평생 그들을 알고 지낸 것처럼 아주 친숙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는 조금 놀랐지만 꽤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들을 만난 듯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죠. 실제로 앨리스는 로리와 꽤 길게 논쟁을 벌였답니다. 로리는 마침내 화가 나서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더 잘 알아야 해. 라고만 말했죠. 이 말에 앨리스는 조금 당황했지만 로리가 몇 살인지 알지 못하고는 그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로리가 자신의 나이를 말하기를 단호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답니다. 논쟁은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렸죠. 마침내 그들 사이에서 가장 권위 있어 보이는 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어 축 처진 분위기를 단번에 바꾸어 놓았어요. 모두 앉아서 내 말에 귀 기울여줘. 내가 곧 너희를 아주 충분히 마르게 해줄 거야. 그들은 모두 즉시 쥐를 가운데 두고 큰 원을 그리며 앉았답니다. 앨리스는 살짝 걱정스러운 눈으로 쥐를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아주 빨리 마르지 않으면 혹독한 감기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축축한 옷이 몸에 달라붙는 느낌은 정말 불쾌했으니까요. 에헴, 쥐가 아주 중요한 듯한 태도로 말했어요. 그의 작은 목소리는 어쩐지 엄숙하게 들렸답니다. 모두 준비됐니? 이것은 내가 아는 이야기 중에 가장 건조한 이야기일 거야. 모두 조용히 해줘. 정보광 윌리엄은 그의 대의가 교황의 지지를 받아 곧 영국인들에게 복종을 받았는데 영국인들은 지도자들을 원했고 최근에 찬탈과 정복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다. 머시아와 노선부리아의 백작인 에드윈과 모르카는 쥐의 이야기는 마치 마법처럼 이어졌어요. 하지만 로리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죠. 로리가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어요. 이야기가 너무 지루했던 걸까요? 실례합니다. 쥐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지만 아주 정중하게 물었어요. 지금 말씀하셨나요? 쥐는 자신의 이야기가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듯 했어요. 나는 아니야. 로리가 재빨리 말했답니다. 로리는 자신이 방금 소리를 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 했죠. 내가 말한 줄 알았어. 쥐가 말했어요. 쥐는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계속한다. 머시아와 노선부리아의 백작인 에드윈과 모르카는 그를 위해 선언했다. 그리고 심지어 캔터베리의 애국적인 대주교 스티간드조차도 그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단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지는 듯했어요. 그때 오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는 궁금한 듯 물었죠. 무엇을 발견했다고? 오리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모양이었어요. 그것을 발견했다고 쥐가 조금 심술궂게 대답했어요. 쥐는 오리의 질문에 조금 짜증이 난 듯 보였답니다. 물론 너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잖아. 쥐는 오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내가 무언가를 발견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잘 알아. 오리가 말했어요. 오리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밝혔죠. 그것은 보통 개구리나 벌레 같은 거지. 내 질문은 대주교가 무엇을 발견했느냐는 거야. 오리는 쥐의 이야기에 있는 모호한 부분을 집어내려 했어요. 쥐는 이 질문을 알아채지 못하고 서둘러 계속 말했어요. 아니면 알아채고도 모르는 척 넘어간 걸까요? 에드가 에슬린과 함께 윌리엄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 왕관을 제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윌리엄의 처음 행동은 온건했다. 하지만 그의 노르만인들의 오만함은 이제 어떻게 되어가니? 내 사랑? 그것은 말하면서 앨리스를 향해 몸을 돌리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앨리스의 표정을 살피는 듯 했죠. 아직도 젖어 있어요. 앨리스가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쥐의 이야기는 그녀를 전혀 마르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앨리스는 여전히 축축한 옷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죠. 그런 경우라면 도도새가 아주 엄숙하게 일어서며 말했어요. 도도새는 마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처럼 보였답니다. 나는 더 활기찬 방법으로 즉시 바꾸기 위해 회의를 잠시 중단하자고 제안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위험이 서려 있었죠. 영어로 말해. 독수리 새끼가 말했답니다. 독수리 새끼는 도도새의 어려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나는 그 긴 단어들의 절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게다가 너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 독수리 새끼는 도도새를 조금 놀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독수리 새끼는 웃음을 숨기려고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새들 중 몇몇이 소리내어 킥킥거렸답니다. 이 상황이 재미있었던 걸까요?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말이지. 도도새가 기분 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자존심이 조금 상한 듯 보였죠. 우리를 마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코커스 경주를 하는 거라는 거야. 도도새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어요. 코커스 경주가 뭐예요? 앨리스가 물었어요. 그녀는 이 새로운 단어가 조금 궁금했지만 사실 그녀가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답니다. 도도새가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멈춰 서 있었고 다른 누구도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앨리스가 용기를 내어 물었죠. 도도새가 말했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해보는 거야. 도도새는 설명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선호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 겨울날 그것을 직접 시도해 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 나는 도도새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말해줄게요. 정말 신기한 방법이었답니다. 먼저 도도새는 일종의 원 모양으로 경주 코스를 표시했어요. 모래 위에 발로 쓱쓱 선을 그었죠. 정확한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 그것이 말했답니다. 규칙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일행이 여기저기 코스를 따라 배치되었어요. 제각각 원하는 자리에 섰죠. 하나, 둘, 셋, 출발. 같은 건 없었지만 그들은 원할 때 달리기 시작했고 원할 때 멈췄죠. 마치 정해진 규칙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경주가 언제 끝났는지 알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정말 이상한 경주였죠. 하지만 그들이 대략 30분쯤 달리고 나서 그리고 다시 완전히 마르게 되자 도도새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경주가 끝났어. 경주가 언제 시작했는지도 불분명했지만 끝은 명확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헐떡이며 도도새 주위로 모여들어 물었어요. 하지만 누가 이겼어요? 모두가 승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죠. 이 질문에 도도새는 한참을 생각하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었답니다. 그것은 한 손가락을 이마에 누른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당신이 보통 셰익스피어의 그림에서 보는 그런 자세처럼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이었죠. 나머지는 모두 조용히 기다렸죠. 도도새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요. 마침내 도도새가 말했어요. 모두가 이겼고 모두 상을 받아야 해. 도도새의 대답은 정말 기발했어요. 하지만 누가 상을 줄 거예요? 꽤 많은 목소리들이 합창하듯 물었어요. 모두가 동시에 말했기 때문에 조금 시끄럽게 들렸답니다. 그녀가, 물론이지. 도도새가 한 손가락으로 앨리스를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앨리스는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자 조금 당황했어요. 그리고 전체 일행이 즉시 앨리스 주위로 모여들어 혼란스럽게 외쳤어요. 상, 상, 모두가 상을 받기를 원했죠. 앨리스는 뭘 해야 할지 몰랐지만 절망적인 마음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 콤핏 한 상자를 꺼냈어요. 다행히 소금물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상으로 나눠주었죠. 정확히 모두에게 하나씩이었답니다. 앨리스는 공평하게 나눠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녀도 상을 받아야 해. 알잖아. 쥐가 말했어요. 쥐는 앨리스가 상을 나눠줬으니 자신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물론이지. 도도새가 아주 엄숙하게 대답했답니다. 도도새는 쥐의 말에 동의했어요. 내 주머니에 또 뭐가 있니? 그것은 앨리스를 향해 몸을 돌리며 계속 말했어요. 앨리스의 주머니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꼴무밖에 없어요. 앨리스가 조금 슬프게 말했답니다. 그녀는 줄 것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에 아쉬워했어요. 이리 내놔, 도도새가 말했어요. 도도새는 꼴무도 훌륭한 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두 다시 한번 앨리스 주위로 모여들었고
도도새는 아주 엄숙하게 골무를 주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이 우아한 골무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도새의 연설은 마치 기사 자기를 수여하는 것처럼 장엄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짧은 연설을 끝냈을 때 그들은 모두 환호했답니다. 정말 즐거운 순간이었죠. 앨리스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모두 너무나 진지해 보여서 감히 웃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아야 했죠. 그리고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고개를 숙여 절하고 골무를 받았으며 할 수 있는 한 가장 엄숙해 보이려고 노력했답니다. 마치 중요한 의식에 참여한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은 콤핏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은 약간의 소음과 혼란을 일으켰답니다. 큰 새들은 자기들 몫의 맛을 볼 수 없다고 불평했고 작은 새들은 목이 메어서 등을 두드려줘야 했거든요. 모두가 콤핏을 먹는 과정에서 각자의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고 그들은 다시 원을 그리며 앉아서 쥐에게 무언가를 더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쥐의 이야기가 궁금했던 걸까요?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역사를 말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알잖아요. 앨리스가 말했어요. 앨리스는 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그리고 왜 당신이 싫어하는지 시와 디를. 그녀는 쥐가 다시 기분 상할까봐 반쯤 두려워하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답니다. 쥐가 예전에 시와 디를 싫어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내 것은 길고 슬픈 이야기야. 쥐가 앨리스를 향해 몸을 돌리며 한숨 쉬며 말했어요. 쥐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죠. 그건 확실히 긴 꼬리네요. 앨리스가 아주 놀라서 쥐의 꼬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답니다. 앨리스는 쥐의 긴 꼬리의 시선을 빼앗겼어요. 하지만 왜 그것을 슬프다고 부르나요? 앨리스는 쥐의 이야기가 슬픈 이유가 궁금했죠. 그리고 그녀는 쥐가 이야기하는 동안 내내 그것에 대해 계속 궁금해했답니다. 쥐의 꼬리가 왜 이야기와 연관되어 슬프다고 불리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은 이런 그림 같았어요. 마치 쥐의 긴 꼬리가 글씨로 채워진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 글씨들은 이야기를 형성하는 듯 했어요. 퓨리가 한 쥐에게 말했지. 그가 집에서 만난 우리 둘 다 법정으로 가자. 나는 고소할 거야 너를. 자, 나는 거절을 받지 않을 거야. 우리는 재판을 해야 해. 왜냐하면 정말로 오늘 아침 나는 할 일이 없어. 쥐가 그 개에게 말했지. 그런 재판은 친애하는 선생님, 배심원도 판사도 없이는 우리의 숨을 낭비하는 일일 거야. 내가 판사가 될 거야. 내가 배심원이 될 거야. 교활한 늙은 퓨리가 말했어. 나는 전체 사건을 재판하고 그리고 너를 사형으로 선고할 거야. 이 이야기는 쥐의 긴 꼬리처럼 길게 이어졌어요. 앨리스는 그 글자들이 꼬리의 굴곡을 따라 흐르는 모습을 상상했답니다. 그 상상은 그녀를 쥐의 이야기에서 잠시 멀어지게 했죠. 너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 쥐가 앨리스에게 아주 엄하게 말했답니다. 쥐는 앨리스가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 것을 알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실망감이 섞여 있었죠. 죄송합니다. 앨리스가 아주 겸손하게 말했어요. 앨리스는 자신이 딴 생각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죠. 당신은 5번째 구부러진 곳에 도착했어요. 제 생각에는 앨리스는 쥐의 꼬리에 쓰인 글자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쥐의 이야기가 꼬리의 형태를 따라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 쥐가 아주 날카롭고 화가 난 목소리로 외쳤어요. 쥐는 앨리스의 말에 더욱 화가 난 듯 보였답니다. 매듭이요. 앨리스가 항상 자신을 유용하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주변을 걱정스럽게 둘러보며 말했답니다. 앨리스는 쥐의 꼬리 모양이 매듭처럼 엉켜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 그걸 푸는 걸 도와줄게요. 그녀는 선의로 나선 것이었죠. 나는 그런 종류의 일은 전혀 하지 않을 거야. 쥐가 일어나 걸어가며 말했답니다. 쥐는 앨리스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너는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나를 모욕해. 쥐는 앨리스의 말을 모욕으로 받아들였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불쌍한 앨리스가 애원했어요. 앨리스는 쥐를 기분 상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쉽게 기분이 상하잖아요. 알잖아요. 앨리스는 쥐의 예민한 성격을 꼬집었답니다. 쥐는 대답으로 그저 으르렁거렸을 뿐이었답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제발 돌아와서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주세요.
앨리스가 쥐를 향해 불렀어요. 앨리스는 쥐의 슬픈 이야기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모든 친구들도 합창하듯 함께 외쳤죠. 네, 제발요. 모두가 쥐의 이야기를 마저 듣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쥐는 그저 조급하게 머리를 흔들고는 조금 더 빨리 걸어갔답니다. 쥐는 한 번 화가 나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성격인 모양이었어요. 머물지 않다니 정말 안타까워. 로리가 쥐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한숨을 쉬었어요. 로리는 쥐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죠. 그리고 늙은 개가 이 기회를 잡아서 자기 딸에게 말했죠. 아, 얘야. 이것을 교훈 삼아 절대 화를 내지 마. 늙은 개는 딸에게 교훈을 주려 했어요. 입 다물어, 엄마. 어린 개가 조금 퉁명스럽게 말했답니다. 어린 개는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굴의 인내심도 시험할 만큼이야. 어린 개는 엄마의 인내심을 칭찬하는 동시에 잔소리에 대한 불평을 섞어 말했어요. 우리 다이나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앨리스가 특별히 누구에게도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앨리스는 다이나가 쥐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이나는 누구야? 감히 물어봐도 될까? 로리가 말했어요. 로리는 다이나라는 이름이 궁금했어요. 앨리스가 아주 열심히 대답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자신의 애완동물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녀는 다이나를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다이나는 우리 고양이에요. 그리고 쥐를 잡는데 정말 뛰어나서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다이나가 새들을 쫓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글쎄, 다이나는 작은 새를 보자마자 먹어버릴 거예요. 앨리스는 다이나의 사냥 실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그 일행 사이에서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답니다. 특히 새들에게는 말이죠. 새들 중 일부는 즉시 서둘러 떠났어요. 앨리스의 다이나에 대한 이야기가 새들에게는 아주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늙은 까치 한 마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을 감싸기 시작하더니 나는 정말로 집에 가야 해. 밤 공기는 내 목에 맞지 않아. 라고 말했답니다. 까치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그리고 카나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기들에게 외쳤어요. 어서 와, 얘들아. 너희 모두 침대에 들어갈 시간이야. 카나리아는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렀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들은 모두 떠났고 앨리스는 곧 혼자 남겨졌답니다. 앨리스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다이나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우울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앨리스는 자신의 말이 불러온 결과를 후회했답니다. 여기 아래에서는 아무도 다이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다이나가 세상에서 최고의 고양이라고 확신하는데, 오, 나의 사랑하는 다이나, 내가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궁금해. 앨리스는 다이나를 그리워하며 다시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불쌍한 앨리스는 다시 울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너무나 외롭고 기운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다시 멀리서 작은 발소리를 들었고 열심히 올려다봤답니다. 쥐가 마음을 바꿔서 자기 이야기를 끝내러 돌아오고 있기를 반쯤 바라면서 말이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이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꿈속 이야기는 계속될까요?